자, 우리가 만든 거를 직접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앱을 실행을 했고요. 마이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앱이 실행이 됐습니다. 자, 이미지 바꾸기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뀌는 게 단순히 그냥 이 화면이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자, 여러분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소위 이벤트 처리를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아래쪽에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안에 이미지 뷰 두 개가 중첩되어 있었고 그거의 가시성 속성 visibility라고 하는 거를 바꿔가면서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간 게 이미지 뷰가 아니라 만약에 또 다른 레이아웃이라면, 레이아웃이 두 개가 중첩되어 있다면 그럼 뭐예요? 화면을 그 안에 어떤 거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버튼을 넣고 텍스트 뷰를 넣고 뭐 이렇게 해서 화면을 구성을 했다면 두 개의 서로 다른 화면이 전환돼서 보여지는 효과가 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실제 탭 컨트롤이라고 해서 탭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전부 다 이런 메커니즘,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 레이아웃과 가시성 속성을 이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XML 레이아웃에서 이 버튼, 이미지 바꾸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만약에 안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XML 레이아웃에서 직접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안드로이드 땡땡 하고 비저빌리티, 소문자 V로 시작하는 비저빌리티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처럼 간이라고 해버리면 안 보여요. 자, 저장하고 디자인으로 가보면 안 보이죠? 실제로는 버튼이 이렇게 태그나 객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게 만든 거고요. 자, 이런 속성이 아까 우리가 코드상에서는 set visibility라고 하는 메소드가 된다. 그래서 그 메소드를 호출하면 visible 보이거나 invisible 안 보이거나 가안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얘가 레이아웃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게 가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프레임 레이아웃이고요. 프레임 레이아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몇 가지 더 추가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일단 여기 이미지 바꾸기라는 버튼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가 기본 위젯이라고 해서 버튼이라든가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미지 뷰라든가 텍스트 뷰라든가 입력 상자를 나타내는 에디트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제가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버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미 알아봤지만, 자, 버튼 또는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 뭐예요? 글자가 보여지는 겁니다. 버튼은 이제 글자가 보여지는데 버튼 모양이 있는 거고요. 자, 텍스트 뷰는 그냥 글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 만약에 텍스트 컬러라는 속성 있죠? 이 텍스트 컬러라고 하는 속성을 만약에 샵 해놓고 ff0 뭐라고 할까요? 0000 ff라 하면 뭐가 돼요? 파란색이 됩니다. 파란색 글자가 되는 거죠.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거 하면 배경색이 바뀐다는 거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섀도우 컬러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뭐 섀도우도 줄 수 있나 보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텍스트 사이즈가 있어요. 글자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거를 30dp 한번 해볼까요? 와우, 글자가 굉장히 커지죠. 그죠? 자, 이거를 20dp 정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글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dp 단위로서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볼드가 있네요. 볼드체로 하면 굵게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타입페이스라고 하는 거 이건 폰트 같은 걸 나타내는 거고요. 폰트를 여러분이 필요하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글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건 글자만 보이는 건데요. 텍스트 뷰 같은 글자나 이 버튼에 보이는 글자를 여러분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입력 상자가 있어요. 입력 상자는 여기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게 플레인 텍스트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추가를 한번 하면 자, 이게 에디트 텍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에 폭을 이렇게 길게 하면 자, 요게 입력 상자가 됩니다. 에디트 텍스트라고 하고요. 입력 상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실제 실행을 해보면 이게 실제 키패드가 딱 올라오면서 입력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글자 크기라든가 글자 스타일 같은 걸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글자 컬러, 텍스트 컬러 같은 거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특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저기에 힌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힌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글자 입력하기 전에 설명글처럼 연하게 보이는 거 있죠. 그레이 톤, 그러니까 회색 톤으로 해서 보이는 그걸 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아이디 입력해 주세요. 아이디 입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고 실제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하면 이 회색 설명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힌트라고 하는 속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input typ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input type은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만약에 아이디가 아니라 비밀번호 입력이다. 자, 그러면 여기다 아이디가 아니라 비밀번호라고 쓸까요? 자, 비밀번호 입력이다 라고 하면 비밀번호 글자를 입력할 때마다 점점점이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 패스워드라고 하는 걸 체크하면 내가 입력한 글자 그대로 보이지 않고 점점점으로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숫자 키패드가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넘버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하면 얘가 숫자 키패드가 보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입력 상자나 지금 버튼의 글자나 이런 속성을 어떻게 바꾸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해봤고요.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이미 해봤습니다. 그죠? src라고 하는 속성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보여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지정하는 거고요. 그거를 res 밑에 드롭을 폴더 밑에 이미지 파일을 갖다 놨다면 대문자 r 드롭을 그다음에 뭐야? 그 소스에서는 대문자 r 드롭을 점으로 해서 이미지 파일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레이아웃에서는 add 드롭을 슬래시하고 이미지 파일 이름을 지정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보이네요. 그죠? 버튼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자, 비밀번호 입력 이렇게 돼서 여기에 클릭을 하면 그때 뭐가 보여요? 키패드가 이렇게 아래쪽에서 뜨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숫자 키패드 뜬 거 봤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5번, 4번 이렇게 하면 숫자가 입력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숫자 말고 패스워드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했다면 자, 텍스트 패스워드죠? 근데 이거를 사실 숫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얘가 중복돼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거 없이 넘버 없이 텍스트 패스워드로 하면 그러면 점점점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바꿔서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지 뷰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속성 src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스케일 타입이나 이런 게 있는데요. 스케일 타입이라는 건 나중에 다시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자, 중첩해서 가시성 속성으로 전환하는 거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기본 위젯들의 몇 가지 속성 같이 한번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